군집이라고 컨트라스티브 클러스터링입니다. 해당 논문은 트리플 AI에서 2021년에 발표된 논문으로 대조적 학습을 활용한 비지도적 군집 학습입니다. 해당 논문은 21년 이후로 약 250회 정도의 인용 횟수를 가지고 있고요. 새로운 클러스터링 기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워서 이렇게 공유하고자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동기를 가져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클러스터링 기법은 표현 벡터에 있어서 대표성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대두됨에 따라서 클러스터링 기법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러스터링 기법은 오프라인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며 레프레젠테이션 러닝과 함께 같이 클러스터링 하는 기법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레프레젠테이션 학습을 학습함과 동시에 클러스터링을 같이 그 학습을 하는 원 스테이지 모델을 제안합니다. 네. 익히, 백그라운드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대조적 학습입니다. 보통 대조적 학습 기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죠. 같은 데이터 소스에서 다른 기법을 통해 추출한 표현 영역을 포지티브 페어, 그리고 다른 소스를 통해서 추출한 데이터를 네거티브 페어로 엮어서 학습하는 기법입니다. 즉, 표현 영역상 가까운 것은 더 가깝게, 먼 것은 더 멀게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기법은 언스포바이스드 러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딥러닝을 활용한 클러스터링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딥 네트워크에서 추출하는 피처를 K-민즈로 클러스터링하고 난 다음에 그 K-민즈 된 클러스터링 아웃풋을 딥 네트워크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투 스테이지 알고리즘으로 잘못된 클러스터링이 작동이 될 경우 에러가 축적이 돼서 성능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딥 클러스터링입니다. 원 스테이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IIC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 기법은 군집 간 공유 정보를 맥시마이징해서 데이터를 페어링하는 기법입니다. 또한 피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 피카는 세멘틱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파악해서 이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링하는 기법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레프레젠테이션 영역에서 온라인 클러스터링을 인스턴스 클러스터로 구분하여 이를 대조적 학습을 통해 클러스터링하는 기법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왼쪽 그림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이 왼쪽 프레임워크는 여기 오른쪽 프레임워크와 같이 구체화가 되고 이는 총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첫째, 페어 컨스트럭션 백본입니다. 이미지에서 대조적 학습에 이용되는 피처를 추출하는 백본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여러 피처를 추출해서 페어를 만들기 위해 인버전, 블러와 같이 간단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가상 이미지를 생성을 해냅니다. 이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펑션에 넣어 추출해서 샘플 n개의 피처를 가진 H 매트릭스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둘째, 인스턴스 기반의 컨트래스티브 헤드입니다. 백본에서 추출한 HA 매트릭스와 HB 매트릭스를 어티베이션 펑션을 통해 레프레젠테이션 매트릭스를 추출을 합니다. 이때 인스턴스 레벨의 대조적 학습을 반영해서 같은 이미지 기반의 다른 프로세싱 값이 포지티브 페어로 그리고 나머지를 네거티브 페어로 하는 대조적 학습을 로스를 계산합니다. 셋째, 클러스터링 기법입니다. 클러스터링 인스턴스 레벨과 비슷하지만 해당 클러스터링은 M개의 클러스터링 기반으로 인스턴스와 같이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를 생성을 해낸다는 점에서 생성을 해냅니다. 앞 뒤에서 내용이 구체화가 됩니다. 먼저 레프레젠테이션 추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T는 이미지 증강 기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지 증강 기법을 통해 이미지를 새롭게 생성을 해냅니다. 이미지 증강 기법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본적인 이미지 증강 기법을 활용했다고 하고요. 이미지 증강 기법을 통해 각 이미지는 다른 형태의 이미지로 변환이 되게 되고 이를 백본 네트워크에 넣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을 합니다. 이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추출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나의 컨캣을 시켜서 H 매트릭스 단위로 재조정을 합니다. 즉 이제 이미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뒤에서 보이는 이미지들이 여기 한 단에 이 이미지 한 장당 여기 한 단이라고 로우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각 다른 증강 기법을 통해 원본 이미지로부터 다른 이미지를 생성해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해내고 이를 배지별로 HA, HB를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HA와 HB를 통해 후술할 그 인스턴스 레벨과 클러스터 레벨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적용이 됩니다. 둘째로 인스턴스 레벨의 컨트라스티브 헤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추출한 HA와 HB의 같은 이미지에서 같은 이미지 소스에서 추출한 증강 기법을 통해 생성한 그러니까 같은 로우별로 노드에 놓고 이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을 통해 ZA와 ZB를 추출합니다. 이때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라고 하고요. 이렇게 추출한 ZA와 ZA 중 같은 이미지로부터 추출한 행끼리 포지티브 페어, 나머지는 네거티브 페어로 설정을 해서 대조적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확인할 수 있듯이 포지티브 페어의 개수는 하나이고 네거티브 페어의 개수는 그 외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n-1개로 계산이 됩니다. 즉 같은 이미지 소스에서 나온 다른 증강 기법을 포지티브 페어, 나머지를 네거티브 페어로 설정을 합니다. 이때 인스턴스 로스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고요. 로스는 먼저 코사인 디스턴스로 1차적으로 계산이 되고 이를 로그에 이렇게 그 소프트맥스 형태의 같이 이게 로스를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로스를 통해서 이 2n분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합쳐서 2n분의 1을 취해 주는데요. 이는 이미지가 약 2n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여기서 말씀드릴게 여기서 이 Z 위에 있는 KI와 K2는 이미지 증강 기법이고요. 각 이미지 증강 기법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로스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로스 A와 로스 B를 기준을 따로따로 해서 총 각 n개씩 그래서 2n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는 템퍼러처 파라미터입니다. 지금 여기 잠깐만요. 여기서 A가 네. A, B는 서로 다른 이미지인가요? A, B는 서로 다른 이미지 증강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 동일한 소스에 대해서? 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서로 다른 증강된 이미지는 포지티브로 보는 건가요? 네, 포지티브 페어입니다. 같은 이미지 소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지금 일단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해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 단계인가요? 클러스터링까지는 아직 아니고? 네. 근데 뒤에서 클러스터링이 구체화됩니다. 바로 뒤에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반 컨트라스티브 러닝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여기에 또 특별한 게 또 있나요?
이 헤드를 구성한 이유는 같은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 증강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포지티브 페어로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거티브, 대조적 학습이 총 2번 들어가는데, 음. 이거는, 어, 그러니까 같은 객체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의자가 나왔으면은, 최대한 같은 의자,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에서 나오면 최대한 같은 곳에 모여야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기법을 적용하는 단계인데 네. 클러스터링을 위해서 고려되는 게 아, 어떤 점이 그거는 있는지. 여기 있어요. 어, 근데 여기 앞에 그러니까 인스턴스 레벨에서는 특별히 고려되는 게 없어요, 아예. 그냥 동일해요, 컨트라스티브 네. 러닝. 네, 딱히 그냥 컨트래스티브 러닝과의 기본 기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클러스터링 레벨 컨트래스티브 헤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레벨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차이는 이, 이 컬럼이 클러스터 M을 저희가 설정을 하면은 이게 컬럼이 총 M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것들이 리턴되는 값들이 여기 있는 그러니까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로이고 이 물결 모양이 소프트맥스 함수인데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이 되면은 이게 이렇게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가 그 가장 최대값이 곧 최대값이 나오게 되죠. 그 최대값이 곧 이제 y 값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당되는 클러스터링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은 것과 같이 여기 나타내는 y 값,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내는 레프레젠테이션이 결국에 어, 클러스터링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논문에서는 원한 인코더와 유사하게 운영을 한다고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포지티브 페어가 여기도 똑같이 같은 이미지에서 생성된 것들을 포지티브 페어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네거티브 페어로 적용을 합니다. 여기도 유사한 방법을, 로스를 유사하게, 인스턴스 레벨과 유사하게 구현을 해놨는데, 여기서 HY가 추가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HY는 해당식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식은 엔트로피 공식이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최대한 낮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최대한 낮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로스를 적용을 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로스와 인스턴스 로스를 둘 다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모델 전체의 로스를 방금 모델 로스, 그러니까 토탈 로스가 이것과 같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험 부분입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데이터셋은 익히 사용이 되는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하면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 같은 경우는 백본을 레슨넷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본 어그멘테이션은 가우시안 블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 파라미터는 로우 스페이스가 128개,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션이 128개, 그다음 컬러 스페이스는 클러스터 넘버로 지정을 했다고 하고요. 인스턴스 레벨의 템퍼레처는 0.5, 그리고 클러스터 레벨의 템퍼레처는 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 성능 효과가 확실히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기존 이 기본에 있는 un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카, IIC 같은 경우는 딥러닝 기반 클러스터링 모델인데 이 두 모델보다도 확실히 전반적으로 성능이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조적 군집화가 타 방법론에 비해서 우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널라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도 좀 재밌는 게 페어와이즈 유사도 같은 경우는 왼쪽 그림과 같이 학습 과정에 유사도 변화를 과정을 확인해 보면은 네거티브 페어가 네거티브 샘플이랑 그다음에 포지티브 클러스터의 분산도가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여기 그림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답 이미지와 변형된 이미지를 인스턴스로 포지티브 페어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미지를 네거티브 페어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지상에서 오리지널 이미지와 가우시안 블러가 된 이미지를 포지티브 페어로만 하고 그 같은 클래스 내에서도 다른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 이미지와는 네거티브 페어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어, 설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야? 이 네거티브 샘플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샘플이 이렇게 분산도가 높은 이유는 여기와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클러스터링 내부에서 클래스가 여러 개인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포지티브 여기 그 에폭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학습이 되면서 시밀러리티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시밀러리티의 차이가 있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와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시밀러리티가 증가하는 건 어떤 의미죠? 시밀러리티가 증가하는 거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지티브 그러니까 샘플별로 가오시안 블러를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 소스에서 다른 이미지 증강 기법을 활용해서 만든 이미지가 비슷하다라는 게 포지티브 샘플이고요. 그리고 포지티브 클러스터링은 같은 이미지가 근데 시밀러리티가 뭐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샘플이 어쨌든 고정돼 있으면은 시밀러리티도 항상 일정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표가 뭔가요? 이거 그냥 그 페어하는 것 간에 그러니까 그 데이터로 속한 것들 간의 유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 안에 클래스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지티브 샘플 시밀러리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데이터 간의 시밀러리티를 구하면 데이터가 샘플이 고정돼 있으면 시밀러리티도 일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네, 커진다는 그러니까 증가한다는 의미가 어떤 이 학습을 하면서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그 개체들이 조정이 되면서 네, 스페이스 맞습니다. 상에서의 시밀러리티가 더 가까워진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시뮬리티 그러니까 레프레젠테이션 영역에서의 유사도입니다. 네. 네. 그래서 포지티브 클러스터링의 분산도는 마찬가지로 다른 클래스가 같은 클러스터로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TSNE 기법을 통해서 2차원으로 시각화한 데이터입니다. 확실히 0에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가면 응집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한 20에폭에서 50에폭에 있는 데이터 얽힘이 여기 좀 보이죠. 이게 아마 데이터 로스, 그러니까 방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 샘플의 분산도가 높은 이것 때문에 되었다고 논문에서는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 증강 기법의 중요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증강 기법을 활용하지 않은 데이터는 애초에 대조적 학습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아서 클러스터링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데이터 증강 기법이
작용이 되자마자 다른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대조적 학습이 적용이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법이 기본적으로 증강기법을 통한 대조적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증강기법의 중요성을 보여드리는 거죠. 여기서도 TA와 TB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증강기법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컨트래스티브 헤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스턴스 기반과 클러스터 기반의 클러스터링 기법을 각각 사용했을 때 다음과 같이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턴스 기반과 클러스터링 기반의 대조적 학습을 모두 적용을 했을 때 아무래도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조적 학습이 두 가지 여러 단에서 적용이 되면은 더더욱 좋은 레프레젠테이션 학습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 클러스터 레벨 컨트라스티브 쪽 있잖아요. 여기 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클러스터 M개의 클러스터를 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클러스터를 구하죠? 그 M개는 사용자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네,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사전에? 안 합니다. 그냥 원 스테이지로 다 같이 한 번에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10개이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클러스터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그냥 ML 그냥 컬럼이 그냥 10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클러스터 단위로 지금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수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지정을 어떻게 하는지, 인스턴스들에 대한. 그거는 그냥 여기 이 함수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함수가 그냥 뭔데요? 그냥 이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인데 이게 음, 렐루이고 이게 소프트맥스인데 이 음. 소프트맥스에서 가장 최대값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그 소프트맥스 함수를 하면은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 어떤 최대값이 나오잖아요. 네. 그 최대값을 저희는 보통 y 값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것과 똑같이 그냥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러스터 개수 M개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인풋은 인풋이요. 네, 네트워크의 인풋은 인스턴스예요? 아까 그 클러스터 레벨 컨트라스티브에서 어디 인풋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의 인풋 어, 클러스터 레벨.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는 클러스터 단위로 그러니까 인스턴스 단위로 들어오나요? 인풋이? 네, 인스턴스 단위로 들어옵니다. 인스턴스 단위로 들어와서 각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가 그럼 인스턴스 단위로 생성이 될 텐데 그걸 네, 뭐 맞습니다. 서메이션 하나요? 그러니까 아, 지금 아웃풋은 클러스터 단위로 매트릭스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인풋에 의한 결과는 인풋 단위, 그러니까 인스턴스 단위로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클러스 단위로 어떻게 애그리게이션을 하는지. 하나의 인스턴스가 하나의 이미지라고 보시면요. 그러면은 그 이미지가 결국에는 같은 클러스터에 그러니까 같은 같은 이미지 소스에서 나온 다른 증강 기법을 통해서 추출한 YA와 YB잖아요. 음. 그래서 이 YA와 YB가 가진 동일한 그러니까 그 로행 위치는 같은 클러스터가 여기 동일한 로행 위치는 같은 클러스터가 할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클러스터를 할당할 수 있도록 이거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게 되면은 지금 클러스터 레벨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네. 인스턴스 단위로 나온 정보를 클러스터 단위로 매핑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 세로는 인스턴스입니다. 인스턴스의 개수입니다. Y가 클러스터의 개수고, 그 컬럼이 클러스터의 개수고, 로우는 인스턴스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컬럼에 어떻게 매핑을 시켜주는지. 그러니까 어, 컬럼에는 여러 개 네. 인스턴스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매핑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의 컬럼에, 하나의 컬럼은 하나의 클러스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하나의 클러스터에는 여러 개 인스턴스가 매핑이 될 테니까. 아, 그거는 굳이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그 분산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클러스터링 내부를 굳이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내부에 대해서 러닝을 딱히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산도가 계속해서 같은 분산도를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적용되는 거는 인스턴스가 같은 인스턴스,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에서 나왔으면은 무조건 같은 클러스터에 있어야 된다. 그것만 본 논문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HY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HY요?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 이거는 클러스터 로스에서 빼주는 값. HY예요. 이거 그 엔트로피여서 그 각 라벨이 그러니까 그 여기 클러스터들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 A는 A 기법을 통해서 나온 A 기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A 기법에 통해서 만들어진 엔트로피이고, 이거는 B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법인데, 이 두 개가 값이 다르면은 엔트로피가 높잖아요. 음. 그래서 이 최대한 같은 값을 만들기 위해 이런 HY를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는 지금 인스턴스 레벨로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죠. 네, 어, 근데 얘가 이제 클러스터 레벨로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 인스턴스 단위의 어그멘테이션을 따로 클러스터 단위로 매핑을 한다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고 인스턴스 레벨로 그냥 그러면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인스턴스 레벨로 처리를 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여기 지금 페이지에서 그러면은 YA가 있고 YB가 있는데 특정 로우, 예를 들면 이제 YA의 첫 번째 로우랑 YB의 첫 번째 로우는 이제 같은 이미지에서 다른 증강 기법으로 증강된 이제 같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어, 로우가 되는 건가요? 아,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순서는 동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 그 로우 값들 이제 컬럼 단위로 이렇게 시밀러리티를 최대화해서 이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이 클러스터 헤드를 학습을 시키려면은 이제 저 로스를 활용해서 학습이 될 거잖아요. 네, 근데 클러스터링이라는 거 자체가 원래 비교해서 정답이 없는 그런 태스크잖아요. 네. 그 어떻게 저렇게 로스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하는 건가요? 어, 어, 간단하게 보시면 그 같은 이미지 소스에서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인 맥락이 같은 이미지 소스에서 나온 거면은 같은 곳에 있어야 된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같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인스턴스 간에는 클러스터링은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같은 데에서 나온 애들이 과연 몇 번 컬럼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지도 학습이 아니니까 그거를 알아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여기 그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값들을 비교를 해서 로스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맥스로 나왔을 때 학습이 안 된 파라미터 가지고 학습이 안 되면 네. 뭐 위에서 나온 YA에 있는 애는 뭐 마지막 컬럼을 가장 소프트맥스에서 점수를 많이 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YB는 반대로 첫 번째 많이 줄 수도 있잖아요. 학습이 안 됐으니까. 네. 그럼 이거를 학습을 시키려면은 한쪽으로 모아야 되는데 그 모아야 되는 그 컬럼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조차도 정보가 없는 아, 상태인데. 근데 그거 그냥 초기값에 랜덤하게 생성하는 이미 웨이트 있잖아요. 그 웨이트를 네. 통해서 나온 아웃풋, 그러니까 그냥 맨 처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이 안 됐을 때는 당연히 네네. 이제 네. 같은 이미지더라도 소프트맥스로 했을 때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을 텐데 이게 어쨌든 간에 같은 클러스터에 해당이 되니까 맞춰줘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네네. 맞춰줘야 되는 컬럼이 몇 번째냐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 알려주지 않으면 인스턴스 간에서도 이제 클러스터링 할 때 꼬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게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포지티브 페어면은 같은 곳이니까 최대한 가까운 곳에 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네거티브 페어는 최대한 먼 것이니까 만들어줘야 되니까 멀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거 대조적 학습의 개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알겠는데 클러스터 N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로우에서 첫 번째 컬럼으로 이제 만약에 그게 됐다 하면은 뭐 다음 인스턴스는 얘랑 만약에 종류가 다른 거면 다른 컬럼에 배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네. 개가 첫 번째 컬럼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이 됐으면 고양이는 1번을 제외한 컬럼으로 배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같은 클러스터에 배정을 해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고양이도 뭐 포지티브 페어라고 해서 첫 번째 컬럼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버리면은 개랑 고양이는 서로 지금 같은 클러스터에 배정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고려가 되는지. 아, 같은. 네. 그거는 크게 고려를 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근데 개랑 고양이도 결국엔 네발 동물이기 때문에 같이 묶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러스터 내부에서도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포지티브 샘플 그 포지티브 클러스터 네거티브 클러스 샘플인가? 잠시만요. 포지티브 클러스터에서 이제 그러니까 분산도가 이렇게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주지 않고 그냥 개, 고양이, 사람이 있을 때 클러스터 2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개, 고양이가 같이 묶여야 되고 사람이 다른 곳에 묶여야 되잖아요. 그런 거가 같이 지금 이 클러스터 내부에서 이게 개, 고양이, 이게 사람이라고 봤을 때 사람이라고 같은 클러스에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개랑 고양이가 같이 묶였는데 이게 여기가 개고 여기가 고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도가 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결국에는. 그거보다 그 앞에 잠깐 돌아가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그러니까 그 인스턴스가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클러스터가 동일한 클러스터인지 어떻게 자동으로 맞춰주느냐. 처음에 잘못 클러스터를 서로 인지했을 때. 네, 근데 핵심은 결국 여기 어떤 인스턴스들이 쫙 이제 로우 단위로 들어오면은 컬럼 단위로 시밀러리티를 맥시마이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컬럼 단위로 시밀러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니까 그 안에 이제 해당하는 로우들에 대한 포지티브 정보와 네거티브 정보들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맞춰가는 학습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학습을 거듭하면서 이제 맞춰가겠죠, 그 값들이. 네, 네, 고양이라고 잘못 판단했는데 개 쪽으로 맞춰가겠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컬럼 단위로 시밀러리티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줘야지 되는 거죠. 아, 네네. 그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라 그게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그래서 논문이 아주 심플하면서도 재밌네요. 재밌고 활용도도 꽤 뭐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도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가 레벨을 나눠서 그러니까 뭐 이름은 거창하지만 이렇게 레벨을 나눠서 인스턴스와 클러스터 레벨로 나눠서 그런 기존의 컨트라스티브 러닝 개념을 좀 확장을 시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지점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겠고, 우리도 그러니까 클러스터라고 여기서는 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적인 단위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을 텐데 각자의 영역에서 그 단위들별로 이제 이런 시도들. 그러니까 정원열 학생이 하고 있는 연구에서도 이제 클러스터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 박정 학생이 하고 있는 연구에서도 클러스터링의 일종의 클러스터링의 개념이 있고 그 클러스터링이라고 우리가 부르진 않았지만 개념적으로 그런 어떤 유닛이 있는데 그 유닛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레벨로 확장해가지고 결과를 구하고 그걸 애그리게이션해서 기존의 인스턴스만 다뤘을 때보다 일종의 하이 레벨의 정보를 더 추가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기존 성능을 더 향상시키는 이제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코어가 되는 개념을 잘 인지하고 다른 쪽의 어떤 레벨 단위로 개념을 좀 확장해서 적용해 볼 수 있지는 않겠나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뭐 더 확장하고 이런 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요 핵심 개념을 적용시키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더 질문 있어요?